지식재산, 우리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허는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자, 지식재산 이러면 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언제 정도 생겨났을까요? 500년 됐어요. 500년.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된 거예요. 이게 무슨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사람 얘기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어요. 엘빈 토플러가 뭐 제3의 물결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 3자가 무엇이냐,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4차 혁명 얘기하잖아요. 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3차 혁명을 얘기했거든요. 컴퓨터 들어왔을 때.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 컴퓨터를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96년, 7년도에 컴퓨터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근데 1차 산업혁명이 500년 정도 됐단 말이죠. 그때 뭐가 있었느냐. 그때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요딴만 합니다. 예. 이거 뭐냐면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삶을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이게 뭘 바꿨느냐. 제가 영국에 있는 과학박물관 가니까 여전히 이게 있어요. 그 중간에 그 층을 다 뚫어가지고 이걸 전시해 놨더라고요. 처음에 이 증기기관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꾼 거죠. 네,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누구냐?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 귀족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넓은 땅을 가지고 많은 노예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농노들을 많이 꾸리고 있었죠. 그런데 뭐 이것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긴 하지만 농토보다는 엄청나게 작은 공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가 축적되더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메커니즘이 있느냐? 똑같은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도면 있겠죠? 야, 이거, 이 귀족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이 배알이 틀리는 거죠. 누가 장사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땅덩어리도 몇 개 크지도 않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런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물건을 똑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데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 사람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더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나. 귀족들이 땅을 팔아서 자기도 공장을 짓기 시작해요. 공장을. 이때 지금 그 천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단, 뭐 이런 것들이죠. 디자인도 너무 좋아 보이고 잘 팔리니까 옆에 공장을 지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야, 이 옆에서 잘하고 있는데 나도 잘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공장장을, 야, 니 여기서 월급 얼마 받아? 100만 원 받는데요? 야, 내가 150만 원 줄게. 하면서 내려와. 그래 놓고, 야, 여기서 만드는 그 방법대로 여기서 만드는 설계도면을 네가 꾸려줄래?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무언가가 옮겨갔죠. 공장은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뭐가 옮겨갔느냐?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옮겨갔어요. 그때부터 연락이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팔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공장이 망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이러다 보면 내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왕을 찾아가요. 네덜란드 여왕, 영국 여왕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공장 꾸리고 지식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부자가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 뺏겨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못 뺏겨가게끔 뭐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여왕도 맞는 말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그럼 네가 나한테 뭐 해줄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돈을 드리겠다. 예. 어떤 상생관계가 생겼느냐? 나는 너에게 그럼 이 지식이 생겼다는 특별한 인증을 해줄 테니까 너는 내한테 특허료 내라는 거야. 특허료.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기 시작한 게 지식재산이에요. 지식재산. 그래서 이게 무려 500년이 된 거예요. 500년. 어느 나라에서 생겼느냐? 영국, 네덜란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공장을 왜 지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공장은 얘네들한테 공장 지으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사람들 들여가지고 공장 왜 짓지? 나는 지식만 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렇게. 야, 너네 물건 만들어. 그리고 나는 거기에 지식이 있으니까 거기 내가 스티커 붙여줄게. 여기에 내가 특허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부터 어떠한 프레임이 짜지느냐?
물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고 지식은 내가 그 중에 일부를 가져가겠다. 거기를. 그래서 생긴 그 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로얄티라고 하잖아요. 로얄티. 그래서 그 프레임이 5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자, 그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요. 무역 협상하면서 전쟁하잖아요. 트럼프가 그 시진핑한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지적재산권 인정해라고 그래요. 지적재산. 이 무슨 얘기냐? 이때까지 중국이 성장하면서 지금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반도체 전문가 야 월급 150만 원 줄게. 뭐 줄게 해가지고 다 데려와서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뺏겼는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지식재산권으로 내가 한번 철퇴를 가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식재산권 제도를 명확하게 중국에서도 인정해라는 겁니다. 인정. 그러면 시진핑은 그래 인정할게 라고 하겠죠. 예, 하는데 절대 안 합니다. 왜? 거기 돈 주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미 FTA를 했어요. 한미 FTA. 자, 여기 조금 넘어가고 한미 FTA를 할 때 미국에서 주장했던 두 가지 지식재산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작권이에요. 저작권도 지식재산권 중에 하나거든요. 저작권의 계기는 아까 증기기관이 아니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예요. 인쇄. 활자판. 책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가 죽은 지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봅니다. 저작자가 죽은 지 50년 동안 보호해줬어요. 50년 동안. 그런데 한미 FTA 되면서 저작자가 죽은 지 70년으로 바꿨어요. 70년, 지금 70년이에요. 그런데 한미 FTA 될 때 저작권이 사라질 그 저작권 해당하는 엄청난 캐릭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다 아세요? 누가 배우셨습니까? 네, 배우셨구나. 그럼 괜히 얘기했네요. 그때 월트 디즈니가 죽은 지 50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미키 마우스가 20년 동안 더 로얄티를 받아요. 근데 그 로얄티의 비율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디즈니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월트 디즈니에서 만들지 않죠. 전부 다 우리나라 회사가 만들어요. 근데 로얄티율이 40에서 50%예요. 예. 이익금의 40%를 가져가요. 때로는 매출액의 30%를 가져가요. 왜? 그것 때문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팔린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면 공동 저작자가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죽은 사람으로부터 70년일까요? 맨 마지막 죽은 사람으로부터 70년일까요? 그렇죠. 비틀즈는 죽지도 않았어요, 지금. 예. 아직도 살아있어. 언제까지 먹을지 몰라요. 예. 그거를 주장했고요. 두 번째는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의약품에 관련된 지재권을 요구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야, 너네들 그 지재권 특허 같은 거, 의약품 특허 보호하려고 일부러 인허가를 늦게 내준다는 거예요. 한국식약처가. 그 자기들은 미국에서 다 팔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허가가 이렇게 공무원이 오늘 바빠서 안 되는 동 해가지고 하루 이틀 막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룬 만큼 다시 더 연장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미 FTA 될 때 의약품은 그 식약처가 미룬 기간만큼 더 더해서 보호해주기로 요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소송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거 모르고 제품 만들었다가 지금 소송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약하고 저작권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이해하셔야 돼요. 500년 동안 선진국이 자기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가장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년 기술 적자, 기술 무역 수지 적자가 10조 원이죠. 예, 모르시는구나. 예, 경상수지는 흑자지만 기술 무역 수지는 적자예요. 그 10조 원이 다 로얄티로 가는 거예요. 로얄티로.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노동을 우리가 하지만 걔네들이 스티커 피로 받아가는 게 10조 원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영업이익액만큼 들고 가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한 100조 원 정도의 생산액을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까지 확산이 됐느냐. 미국 같은 경우, 야, 이거 내가 제품 만들지 않아도 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들도 자기들 특허 가지고 막 기업들한테 소송 제기하는 거야. 어떻게? 야, 너네들 물건 파는데 우리 학교 특허 썼네? 야, 스티커피 내라는 거야. 스티커피.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잘 못합니다. 왜? 이거 한 번 했다가 그 회사가 그 학교에 R&D 자금 안 주고 막 교수님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막 이러면 학교가 배겨날 수가 없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A 교수님은 막 소송하고 B 교수님은 막 R&D 자금 받고 있고 막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왜? 그 교수는 그 교수지 뭐. 나는 내 특허 가지고 돈 받겠어. 막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내 거는 내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가 삼성전자 소송하고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대학교에 있었죠? 제가 신문기사에 대학교의 입장에서 잘못 특허 얘기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 와요. 뉴스 함부로 인터뷰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노골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는 정말 특허에 대해서 언제부터 인지했을까? 이 사건을 제가 주로 강의 때 써요. 기저귀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하기스 감사합니다. 20년 딱 전이에요. 제가 대학교 복학했을 때 그때 하기스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35% 40% 이 정도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허 소송이 걸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특허 소송이 걸리면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하기스는 누가 만들까요? 유한? 킴벌리가 만들죠. 그래서 우리 강산 푸르게 그런 회사인 줄 알아요. 근데 유한 킴벌리는 미국 회사입니다. 킴벌리예요, 킴벌리. 킴벌리 미국 회사예요. 팸퍼스 만드는 회사는 P&G예요. 예, 둘이 합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85%예요. 예, 보소미는 이제 5%도 안 돼요. 그때 특허 소송 당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나라 맨날 뺏기기만 하고, 예? 그러면서 특허 있는 기저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서 사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전략이 먹혀 들어갔나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사다리 걷어차기. 예, 너 뺏기는 애들, 카피캣. 그래서 애플이 삼성 보고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거 다 뺏겼다. 그럼 삼성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엄청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아니야, 너네들은 피 속 깊이, 뼛속 깊이 뺏기는 거야. 너네들은. 이런 걸 계속 주장하죠. 삼성, LG가 이제 그 터울을 벗어나는데 이제 요즘에 그 노력이 좀 끝났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은 계속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특허 뺏겼다, 카피캣이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나? 사람들 인지 속에 기술력이 없다, 디자인 능력이 없다, 브랜드력이 없다라고 계속 인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안 좋죠. 500년 전부터 이런 전략을 선진국들이 구사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히 발전됐습니다. 왜? 여러분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네, 이 정도로 많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사실 이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알면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그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 특허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은 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 번째, 이름에 지식재산을 줘요. 이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표. 예. 두 번째, 외모에 지식재산을 줘요. 그걸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지식재산을 줘요. 특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녀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진, 음악,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저작권이라고 그래요. 영상. 그쵸? 자, 그럼 나라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다릅니다. 상표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브라질요? 예, 프랑스. 예, 너무 선물 드려가지고. 예, 프랑스요. 근데 프랑스의 산업에서 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명한 우리 제품이 있어요. 와인 있죠. 와인이 프랑스 산업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뭐냐?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여러분들 그냥 뽕 하면 부악 거품 나오는 거를 샴페인이라고 생각했죠. 사실은 프랑스 한 지역에서 만드는 와인 제품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이후 FTA 될 때 샴페인 쓰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파리 바게뜨가 샴페인 요즘에 어떻게 팝니까? 이 샴페인 쓰면 로얄티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으로 팔고 있어요. 스파클링 와인으로. 지금 샴페인 달라고 하면 안 팝니다. 안 팔아요. 고유한 브랜드거든요. 프랑스는 상표권이래. 상표권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디자인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어딜까요?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겠죠. 특허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당연히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이런 데겠죠. 자, 저작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단연코 미국입니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 지배력을 결코 잃어버리려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가지고 돈 벌기 시작하죠. 저작권 가지고 우리 막 BTS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럼 뭔가 거기서 조치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끌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예. 그래 자기들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우리 제품 디자인이 이래. 우리 제품 브랜드가 이래. 우리 제품 기능이 이래. 이게 뭐냐? 우리는 특허권 가지고 있어. 우리는 상표권 가지고 있어. 우리는 디자인권 가지고 있어.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페레로 로쉐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사실은 여기 상표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스니커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은 글씨로 스니커즈 R 적혀 있어요. 이거 뭐냐?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 옆에 폰 사이즈. 이것도 내 거야. 예. 그래서 폰 사이즈라는 이름 쓰면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 자기 걸로 만들어놔요. 근데, 이거, 그럼 저는 안 뺏길 건데요? 사실 뺏기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자, 그렇다면 상표권은 어떤 식으로 전파될까요? 이런 식으로 전파됩니다. 너무 좋죠? 네, 맞아요. 남자분들 보인다, 상표. 네, 보이세요? 네, 명품 좀 만져보셨나요? 네. 제가 대학생들한테 딱 이렇게 강의 자료 딱 내면요. 여자들은, 학생들은 막 이래요. 그런데 남학생들은, 뭐야, 저게? 슬리퍼 아니야? 막 이래요. 네, 구찌입니다, 구찌. 네. 아직도 안 보시는 분들이 여기 구찌라고 적혀있죠, 구찌.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 그 브랜드가 주는 그 힘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만약에 이 그림이 없다. 그럼 바로 아울렛 가죠. 아울렛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특허권도 끊임없이 발전을 하죠. 제가 삼성 SD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최종 지금 회사로 남아있는 게 삼성 SDS예요. 저는 입사를 거기로 안 했어요. 어디로 했냐면 유니텔로 했어요. 기억난다 나. 나시죠? 다 40대 후반이세요. 네. 30대부터 몰라요, 유니텔을. 네. 저는 유니텔 공채 1기로 입사했습니다. 삼성에서는 그룹명을 삼성 다음에 무슨 이름을 적고 그랬었는데, 유니텔이 그때만 해도 그 정보통신업계의 이노베이터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삼성의 이름을 빼고 유니텔의 이름만 쓰고 공채를 했어요. 제가 그때 입사를 했죠. 더 웃긴 거는 제가 여기 기수 대표님도 계시지만 저는 신입사원 대표로 선서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업계의 정보통신의 혁신가가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유니텔이 어떻게 됐게요? 1년도 지나기 전에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ADSL 나왔어요. 인터넷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를 유니텔은 몰랐던 거예요. 그 이후로 딱 20년 된 거죠. 제가 2001년도에 입사했으니까 18년 됐어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영화 다 다운받아서 보시죠. 그때 PC통신에서
네스케이프가 뚜뚜뚜뚜뚜 와, 그 환상적인 그 순간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또 40대.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특허로 발전되고 있다. 끊임없이 브랜드는 생산되고 있고 끊임없이 디자인은 변경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작권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의 파워는요. 스파이더맨 하나가 영화로 딱 보여지잖아요. 자, 그러면 자, 만화부터 시작해서 장난감 엄청나게 많은 유형의 제품들로 분산되어서 우리나라의 산업에 쫙 깔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캐릭터 어디 있습니까? 어벤져스 맞죠? 걔네들은요, 이제 무대기로 나와요. 무대기로. 그러다가, 이제 값 좀 떨어졌다 하면 타노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 다 살려내고 계속 끊임없이 저작권을 순환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걔네들의 지식재산 전략이에요. 없애고 생기고 연속적인 새로운 캐릭터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로열티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뽀로로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기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더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팔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뺏긴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기전자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공부했을 때만 해도 제 동기 애들이 100명이에요. 근데 다른 대학도 100명. 그리고 똑같은 공부하니까 수천 명인 거죠. 그럼 전 세계로 따지면 수만 명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를 하는 친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까 상표, 특허,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재산을 누군가에게 독점을 줘야 되겠는데 아까 여왕이 주듯이 줘야 되겠는데 그거에 관련된 산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줄 서가지고 주차하려고 있어요. 근데 이 하얀 차가 끼어들었거든요. 네. 네. 이게 빨간 차 아주머니. 빨간 차 아주머니. 예, 가만히 안 있어요, 이분은. 예. 나중에 하얀 차 주인이 나와가지고 막 막고 있죠. 예. 예.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수없이 많은 지식을 비슷한 업종에 계시는 사람들이 지식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독점권을 줄 때 이거 해라는 거, 찜. 이 찜이 뭐냐? 출원한다. 출원, 특허 출원,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한다. 이게 찜이에요. 이거 안 하면 절대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부터 만들어준 제도예요. 그게 정착된 게 1919년입니다. 1919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는 3.1운동하고 있었어요. 예, 올해 100주년이잖아요. 걔네들은 지식재산 어떻게 하면 우리 걸로 땡길까? 이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찜을 해야 된다. 출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니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아무에게도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려줘서는 안 된다.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특허청에 제일 먼저 찜하는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걸 이 사례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잡사보십니다. 맛있었죠? 너무 맛있었죠? 왜냐면 애인하고 같이 갔으니까. 네. 혼자서 먹으면 너무 청승맛. 네. 이거는 둘이서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혼자 드셨다면 정말 독특한 성격에서. 이거 원래 뻥튀기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이 뻥튀기 안에 집어넣은 그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될지 이게 긴가민가 한 거죠. 그러다가 진짜 인사동에서 팔기 시작했더니만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지팡이 아이스크림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특허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특허를 만들었어요. 특허를 등록을 딱 받았죠. 아니나 다를까 광주, 대구, 부산에서 막 지팡이 아이스크림 막 비슷한 거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스티커 피를 이제 받아야 되겠구나. 소송을 막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소송을 받은 사람이 이상한데?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특허 내기 전, 출원 찜하기 전날, 전전날이죠. 어떤 연인이 사진 찍어 놓은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가 사진 찜하기 너무 애드립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사진 지팡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너무 친절하고 기계는 신기방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막 사진을 올려놓은 걸 찾은 거예요. 그걸 증거로 이 찜이 무효가 됐어요. 그 이후로 영업방해죄로 고소됐습니다. 네. 오히려 고소됐다는 거죠. 이거 제가 몰랐는데요. 이거 원래 이거 내 건데 내가 내 특허 내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왜? 알리지 말고 출원해야 된다. 알리는 순간 모두에게 준 것이다. 라고 결정내버리는 거예요. 이 지식재산권을 알리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 교수님들 논문 내고 특허 엄청나게 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특허청이 이제 이 출원 서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권리를 받을 거를 이제 특허청에 요청한 거잖아요. 그럼 도장 꽝꽝 찍어주겠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네 거라고 볼게. 일단은 내가 서류 읽기 전에 일단 네가 내한테 냈으니까 네 거라고 봐줄게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실체를 파악하겠죠. 뭘 실체를 파악하느냐.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한번 제가 동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재산 기본적인 프레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 이쪽에 있었던 박성광인가? 박성광은 계속 뺏긴다고 얘기하죠. 얘는 안 뺏겼다고 얘기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죠. 자,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어야 되느냐? 이미 있는 거. 그거를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얘기하면 특허청은 인정해주고,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됐으면 다 리젝이에요, 리젝.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이미 있는 거를, 이거 어떻게 바꾸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사람, 리젝 당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특허 받으려면 없는 걸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막 세상에 있는 게 너무 많아.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특허 자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특허는 뭐냐? 상표는 뭐냐? 디자인은 뭐냐?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이 업그레이드. 문제는 뭐냐? 오늘 기분 나쁜 심사관이 보면 그 업그레이드가 한날 거절이 될 거고요. 오늘 기분 좋으면 등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이 보세요. 이 퓨마 친구들이에요. 피카마, 피남, 푸다마, 쫙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심사관이다. 등록 시켜주겠다, 나는. 야, 차별성이 명확하군요. 예? 이 놀라운 안마 두 마리가 엉키고 덜키고, 야, 이제 사자가 아니고 하마까지, 하마 어디 갔지? 예. 예, 하마 여기 있네요. 예, 푸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예. 신세계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논박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지식재산권의 95%의 소송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다르다. 비슷하다. 이것 때문에 소송이 일어납니다. 다르다라고 하면요. 침해하거나 뺏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네. 같다라고 하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불닭볶음면 친구 불닭볶음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못 보셨죠? 이 소송 걸려가지고 얘네들 죽었어요. 네. 그런데 뺏긴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예. 불닭볶음면. 얘네들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얘는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저는 두 개만 빨간색이에요. 얘는 손가락, 저는 낙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예. 엄청나게 논박이 많아요. 뭐가 다른지 이런 거 설명, 쪼잔하게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되면 물건 아예 못 팔아요. 아예 못 판다는 거죠. 엄청나게 이상한데 중요하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이소 친구 다 사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하다. 예. 우리 생활 속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저도 맨날 보거든요. 롤렉스식 아시죠? 롤렉스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 시장에
명품식의 로렌스 있어요. 예.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 정말 똑똑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 판례까지 말씀드리려면 좀 웃기지만 이런 세상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절정은 누구냐? 바로 이 녀석. 이 녀석은 누굴까요? 네, 자, 이 녀석은 마시마로도 아니고 뽀로로도 아닌 엄청난 콜라보레이션. 네, 이 놀라운 사건이 2012년도에 벌어졌습니다. 이 마시뽀로 사건입니다. 이게 더 웃긴 거는 이게 남대문서 인정장사 하시는 사장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콜라보레이션을 디자인 출연했다. 자, 내가 심사관이면 에이 이게 리젝이지. 아닙니다.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 국정감사의 특허청장이 국회에 끌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가서 마시뽀로 얘기만 3시간 듣고 왔다. 네,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암만 짝퉁의 나라 이러니까 막 하면서 막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장님의 변이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부 수긍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콜라보레이션의 왕입니다. 예? 헐벗은 마시마로에게 뽀로로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시뽀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두 녀석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죠. 근데 저는요, 두 녀석 자체를 보고 합칠 생각을 했어요. 누가 합칠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몇 명이? 맞아. 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녀석을 합친 그 놀라운 능력. 예. 이게 아까 업그레이드의 논박의 주제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논리가 최근에 판례로 나왔어요. 두 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쳐서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고 물질이 나온다면 진보성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봐준다. 그럼 그 영역이 어디냐? 화학, 바이오 이쪽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형 가지고 한 거는 좀 심하죠? 예. 알고 보니까 이 녀석도 있어요. 마시키티라는 녀석이. 예. 무조건 다 합쳐놨어. 예. 결국에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논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걸 보고 누군가는 야, 이거 마시마로를 딴 놈으로 바꿔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끊임없이 그래서 변형되고 발전되고 또 다른 영역들을 찾아가서 그게 권리화되고 주장하고 소송이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싶으시면요. 첫 번째 출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미 있는 거를 잘 바꾸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전문가라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면 될까요? 상의하셔야 된다. 근데 변리사님들이 이런 답변을 줍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럼 속상하거든요. 내 아이디어가 무시당한 것 같고. 그런데 그분들이 안 되겠다는 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허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상표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바꿔볼까요? 뭘 바꾸면 등록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 비스무리한 능력,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영역을 아주 자기 나라한테는 편하게 해주고 외국 사람들한테는 불편하게 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래요. 네, 그렇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 바꾼다는 건 무엇이냐? 이거다는 거죠. 자, 멀티탭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 쓰고 있는데 뭐 더 이상 바꿀 게 뭐가 있어?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 녀석은 동그랗죠? 사실은 막 뱀처럼 기어다녀요. 예. 막 꾸불꾸불해요. 이렇게도 꽂고 저렇게도 꽂고 해서 이걸 만든 회사가 이게 100억 원어치 팔았어요, 이거를. 예.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렸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28,0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100억 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미세한 것들이 우리한테는 큰 변화를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키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례 말씀드리고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여러분들 다 사업하시거나, 뭐, 이렇게 그 프로젝트 하시거나, 연구하시거나 그러시잖아요. 근데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지식재산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를 더욱더 부각시켜야 된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극히 미국적인 드라마인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문제 해결하려면 문제가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발명하거나 브랜드를 했는데 내가 왜 했지? 라는 걸 모르면 사실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결국에는 뭔가 문제가 생겨야 내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냈다는 걸 스토리로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지식재산권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들 번번이 무시하고 이때까지 내 친구한테 막 자랑질 많이 했었거든요. 맨날 뭐 했는데 다 무시된 거죠. 왜 문제가 있었느냐? 라는 것들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생각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있다. 이 사례는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아까 특허 출원해야 된다. 이미 있는 거와 차별성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차별성 포인트를 주장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더욱더 부각시켜야 된다. 이거 안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개선한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절차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출원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의 상태였어요. 여자친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사봤느냐? 이 책을 사봤습니다. 사랑의 기술, 테크닉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중면 한 50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터득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기술이라고 해서 내가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만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인데 사랑학 철학자예요. 사랑학 철학자. 제가 원하는 건 이 기술이 테크닉이기를 원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면요. 다시 백으로 돌아. 여기 영어로 뭐라고 적혔습니까? 아트입니다. 아트.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식재산권에 이미 출원하기 전에 무언가가 있는 걸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지나가는 얘기로 이 선행기술조사 이런 얘기들 들어요. 뭘 찾는다 할 때 선행조사 뭐 이런 거 들어요. 근데 이 선행조사에 전부 다 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으니까 왜? 아까 그 최정권 교수님께서도 생활 속에 무슨 특허라고요? 기술 특허. 그 기술 다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아트를 찾는 거예요. 아트를 찾는다. 내가 출원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아트들을 찾는 거예요. 이 아트는 예술이 아니에요. 모든 유형의 나의 지식을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애플의 그 태블릿 PC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거 자기의 고유한 디자인이라고 엄청나게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삼성이 영화에서 찾았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에서 1960년대 오디세이 그 우주선 날아가는 우주선 선장이 그 우주선 안에서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화의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영화 그 법정에서 그걸 증거물로 제출했어요. 이 영화 속에 이게 있습니다. 애플은요, 고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그 한 장면 때문에 소송액이 1조 원 깎였어요. 1조 원. 그 한 장면 때문에 뭘 찾는 거다? 아트를 찾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출원하기 전에 무언가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이거 뭘까요? 이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 초기 모델이에요. 초기 모델. 그리고 수없이 많은 회사들은 자기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대량 생산에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발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뭐가 있지? 이런 거 있죠. 그 믹스 커피 그 뚜껑 떼는 거 있죠? 그거 우리나라가 발명한 거예요. 그리고 때밀이 아시죠? 때밀이 발명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브랜드 중에 세계를 호령하는 브랜드 몇 개 생각이 나. 그래도 있어요. 네,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식재산 분쟁 중에 여러분들 아는 사례들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모르시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나셔서 이제 신문을 보시거나 뉴스를 보실 때 지식재산권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임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명쾌하게 뉴스가 들릴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죠. 선진국 500년 동안 지켜온 그 사다리 걷어차기의 프레임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이 업계는
뺏김을 당하고 소송하고 생소송을 당하고 이게 이어져 가고 있다. 끊임없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아까 다이슨 제품이죠. 예, 다이슨 날개 없는 선풍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다이슨이 이 제품 들여올 때 특허를 몇 건 냈느냐? 선풍기란 이름으로 30건 냈어요. 제가 찾은 것만 이 21건인데 그 이후로 더 냈어요. 이 선풍기 무슨 특허가 그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다고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슨은 이름도 상표 내고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제품 안에 특허 안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다. 왜? 이미 있던 걸 조금씩 바꾼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제품 속에 그러면 우리가 강조해야 될 특허들이 무엇이 있을까? 브랜드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그것이 특허 전략이고 지식재산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그러면 특허 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 지금 사업 시작하는데 빨리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미국에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생산하고 공장 짓고 거기서 물건 많이 팔 때까지 기다려요. 가만히 기다려요. 왜? 그래야 손해가 더 막심하죠. 그래야 로열티 더 잘 내게 돼 있어요. 초창기 때는 이렇게 하면 아예 사업을 접어버리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송 안 당하니까 괜찮겠지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왜? 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걔네들이 참고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서브마린 전략이라고 그래요. 잠수함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딱 때가 됐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그거 한 500년 전부터 구사하고 있는 전략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